반갑습니다, 여러분. 누리피디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별로 흥행이 안 되고 있죠. 두 사람이 지금 붙었는데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청래가 앞서는 듯 합니다만 어쨌거나 개딸들이 미는 후보는 정청래보다는 박찬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전라도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겠죠. 뭐 충청, 영남 이런 쪽에서는 정청래가 이겼는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나 그쪽은요 시들합니다. 거의 흥행이 안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좀 왁자지껄하잖아요. 일단 전당대회 앞두고 조용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렇게 좀 시끄러워야 되고 왁자지껄함 속에서 창조적 파괴 같은 것도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오롯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최고겠죠. 지금 6명 혹은 7명 혹은 5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출마 안 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누리PD가 아마 우파 유튜브 중에서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한동훈 불출마 가능성을 아마 언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번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 되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독배를 들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 생명만 끊길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지금은 너무도 지금 강성한 상태잖아요. 저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뽑아야죠. 완전히 이제 이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이번에 이 당대표로서의 의미다. 그리고 이 완전히 붕괴된 해체나 다름없는 괴멸 상태의 이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을 추스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 이런 사람이 지금은 당대표로서 적격입니다. 뭐 당장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을 뿐인데 그것은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권력을 결정하는 그 어떤 선거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도로 보게 되면 차기 총선인데 그 차기 총선이 2년 10달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선거가 진짜거든. 거기 당대표가 진짜 백이 완전한 권력을 갖는 그야말로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야당 대표로서. 그때를 노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과연 그때 당시 당대표가 될 만한 지지율과 국민적 인기를, 당원들에게 인기를 갖고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거나 본인은 아마 그걸 노릴 거예요. 저는 조경태가 출마한다 했을 때 바로 이 둘이 벌써 짜고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조경태는 지금 겉으로는 친한계로 되어 있거든. 그 친한계 내에서 좌장격이란 말이죠. 그 좌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동훈을 들이받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둘 사이에 어떤 서로 간에 이야기가 왔거나 오갔거나 아니면 이야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묵계가 지금 어떤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나간다. 너도 나오는 척 해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쓱 빠져주는. 그래서 조경태 쪽으로 이제 새가 몰리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달리 생각하면 조경태가 PK를 등에 업고 그 뒤에는 김무성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경태도 사실 내각제 세력의 일원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보수로 넘어온 인물인데 지역구 기반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되니까 벌써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7선 의원이 아무도 없거든요. 6선 의원이 지금 최고 다선 의원인데 자기로서도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한동훈 밑에 있기에는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스펙이라든가 6선이라고 하는 관록이 정말 쪽팔리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내가 당대표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뒤에서 또 PK 쪽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은 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한동훈이 쓱 빠져주면서 조경태한테 표를 몰아준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 뭐 이런 걸 이제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은요, 지금보다는 차기 당대표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도 안 남았고요. 이제 이거는 진짜 지금 찬바람 불고 있습니다. 벌써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기 광역자치단체장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출마할 것인지 벌써 거론되고 있던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당대표 경선에서 빠진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위기거든요. 명태균한테 딱 발목 잡혀 있고 벌써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식상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아치우자 이 이제 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 속에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경선을 할 때 드디어 이제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 간에 이제 진검승부가 이제 벌어질 경우 나경원이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한번 붙었죠, 두 사람이. 그때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거의 비슷했어. 나경원이 서울에서 인기가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저로의 찬스가 아닌가,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당대표 출마 포기를 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게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텐데,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도 몇몇 이제 이것 때문에 빠질 사람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진짜는 이겁니다. 이것도 보면요, 2년하고도 조금 더 남은 거지. 어쨌거나 995일 남았습니다. 요게 2028년 4월 12일이니까요. 금년이 20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달, 그러니까 2년 10달 정도 남았는데 1년만 지나가게 되면 이 벌써 총선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 이 출마군 중에 말이죠, 진짜 노림수는 다음 차기 총선에 가 있는 한동훈,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라든가 뭐 여기 장동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거기 총선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자신의 그 존재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양양자는 뭐 기본으로 따라오는 그런 인물이 된 것 같고, 호남을 대표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로서 이제 전한길 씨가 지금 등장했는데, 전한길 씨가 과연 출마할지 안 할지는 지금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출마 안 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나. 그리고 자신의 그 표를 장동혁 아니면 김문수 쪽으로 몰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주로 제도권 언론의 기준이고, 유튜브 안에서는 그냥 장동혁, 전한기를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죠. 지금 그리 묶인 듯도 합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요, 이 중에 최고 스타는 전한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여론이 우파 유튜버입니다. 김문수가 1위였다가 한때 장동혁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근데 장동혁하고 전한길하고 또 붙여보니까 전한길이가 압도하더라고, 장동혁을. 그걸 봐서는요,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하는 황태자, 적자는 현 시점에서는 장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외 세력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고려하게 되면은 전한길 씨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 김계리 변호사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람이 향후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혹은 그 노선이나 어떤 정책적 정체성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에 성공할 것인지, 이게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볼만합니다. 지금 전한길 대 한동훈 대결 구도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큰 흥미 요소죠. 요걸 제가 조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요. 자, 이런 제가 이제 편집한 사진들이 있죠, 위에. 양향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아래 김문수, 그리고 전한길,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이재명의 손을 잡고 있는 한동훈. 자, 이런 사진 때문이라도 이번에는 저 한동훈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게 된 최대 변수 중에 한 개가 한동훈의 이런 뻘짓, 이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윤 대통령 구하기, 탄핵 안 된다 운동이 국민적 거대한 호응을 얻었었잖아요. 한때 그 당시 윤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지지율이 거의 60%에 육박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 당시 한동훈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그게. 예. 그런데 탄핵을 덜컥 해놓고 나중에 이제 힘으로 여론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은. 자, 장동혁, 조경태, 그리고 또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툭 튀어나올지. 자, 이런 속에서 지금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전환길 대 한동훈의 이 대결 구도. 이거 정말 상당히 이제 의외의 상황인데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을 뭐랄까 벌주고 있다, 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자, 국힘 전당대회에 삼킨 친길 대 반길. 이러면 이번 주 금토. 자, 이번 주에 말이죠. 윤리위원회 같은 걸 과연 열 수 있을런지, 그때 적극적으로 이 전환기를 막아줄 사람이 있을런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장동혁도 그렇고요. 전시 입당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이 김문수도 위장된 친윤으로 봅니다. 친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친윤, 여기 이제 우파 유튜브 기준으로는 김문수도 지금 배신자가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제도권 언론은 김문수도 친윤으로 분류합니다. 자, 극우 세력은 솎아내겠다. 친길 당대표 막아야 된다. 조경태, 그리고 안철수 의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진짜 지금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이죠. 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길 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요. 내가 가입한 것을 갖고 현재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한동훈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을 인사조치하겠다,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문수 후보는 이 전환길의 입당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반면 조경태, 안철수, 한동훈 등은 그런 세력은 솎아낼 것이다. 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면 반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요소죠. 이런 흥미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겁니다. 당에서 어거지로 띄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를 끌게 됐잖아요. 자,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 인사를 중용하는군요. 이참에 전환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 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이 서시면 윈윈이겠습니다. 자, 극우 그러는데요. 극우의 개념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우몰이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선동이고 쇠뇌 선동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저들이 극우 그러느냐. 그런데 계속 저렇게 극우하면요. 진짜 극우가 있는 줄 알고 극우인 줄 알고 극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혹은 뭐 아스팔트에서 뭐 부정선거 주장한다 하거나 뭐 우파 유튜브 시청한다거나 우파 유튜브 방송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전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극우가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도 이렇게 뭐 3인송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극우 하면 진짜 극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둘이다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는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극우 정당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자유통일당도 극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자유혁신당 그 당도 극우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벌써 극우당이 생겨서 많은 의석을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극우당이 나와야 의석이 생깁니다. 그냥 우파 정통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조금 오른쪽에 있다고 보거든 그 두 당은.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떤 그 차별화를 꾀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극우로 나가야 됩니다. 센 발언,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복원시키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지 성공해요. 그래야 의석이 3석에서 한 5석, 10석 이런 식으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라인 전체를 우파가 걸어왔던 길 전체를 긍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뭐 과거 독재 프레임 이런 걸 갖고 정치를 시작하면 이건 벌써 한국에서는 극우의 조건 속에 못 들어갑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이번에 이 차제에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 계엄을 계기로 계몽령을 계기로 진짜 극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뭐 광화문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극우 정당을 공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우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아예 당 이름에 극우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아. 그래서 진짜 극우를 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국민의힘도 살아나고 그 당도 살아나고 둘 다 살아나.
국민의힘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극우에서 이제 이렇게 극우 몰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좋고, 진짜 여기는 진짜 극우가 생겨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최소 10%는 나올 거요. 어느 정도 그래서 세력화만 구축하게 되면은. 그래서 극우 혹은 그런 프레임들 그 안에서 또 부정선거도 주장하면서 이러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격도 막 하고 이러면요, 바로 지지율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당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이쪽에 이제 새로운 극우당이 이렇게 지지율 합치면은 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030 중에 극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위 극우적 주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자국민 중심의 그런 어떤 세력화. 일본도 이번에 그런 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번에 뭐 10몇 석 얻었더군요. 참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길 내가 아니라 한동훈을 출당시켜야 된다. 친한파는 민주당 프락치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결을 통해서 전한길은 굉장히 자신의 주가, 몸값이 올라가겠죠. 자신에 대한 이 마타도아 공격이 오히려 자신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한길이 정치적 아마추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에 비해서 레벨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전한길이 적어도 한동훈하고 대거리 칠 정도는 되는구나. 이제 그 정도 급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 체급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차기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이제 거치겠죠. 뭐 대구, 경북 뭐 어디에서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한번 출마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몸집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광역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고요. 거기는 또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과 대결을 해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있으면은 뭐 경북지사라든가 뭐 대구시장 같은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전한길의 이력은 과거에는 자기도 친노, 노빠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향이 선명한 우파는 아닙니다. 중도라 그랬죠, 스스로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계몽령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파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북관 같은 것도 여기 보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량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죠. 자, 한동훈 출마 상관없이 반극우 연대 앞장서겠다. 전대구도 바뀌나. 이게 제가 한동훈 출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죠. 한동훈은 출마해도 이번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마하면은 정치 생명이 끊길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 그래서 가령 그 대선 주자 군에 들어와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 만일에 당대표 됐을 때 말이죠. 물론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 이 한동훈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튼다고요. 한동훈은 틀릴 게 어쩌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 일단 당장 법무부 장관 때 그게 이제 민정수석 같은 역할도 했잖아요. 칼 두 개를 갖고 있었다고. 법무부 장관 하나, 민정수석 같은 역할 하나. 인사검증을 거기서 했잖아요. 1차 인사검증. 수없이 많은 인사검증을 했다고요. 뭐 몇백 명 했겠죠. 그 당시 이제 인사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 관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틀면 다 틀립니다. 그때 뭐 정실 인사, 윤 대통령과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는 사이가 틀어지기 전이니까요. 뭔가 오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쩌면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또 연결되는 어떤 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서. 이런 게 저들이 틀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튼다니까. 거기다가 단계 사태 이런 것도 그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보기에 따라서는 뭐 최소한 범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 그런 등등. 그 밖에 또 그 집안 이야기, 친가, 자신의 집안, 그리고 또 처가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흥막이 있더군요. 거기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오픈되면 정치 생명 끊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좀 떨어질 2년 뒤쯤을 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때 되면요, 이재명도 숨이 좀 죽을 거고, 그리고 총선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뭐 엄청난 기대감이 현재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로서 엄청난 위상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마 노리지 않겠나. 그걸 해야지 자신이 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당대표만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자, 전한길 한동훈에 누구나 실수는 한다. 다시 돌아와 감사하다. 이 전한길 씨도 원래는요 성향이 중도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3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금년에 전한길 강사 정치 시그널 출연 윤구치소 갇힌 원인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다. 탄핵에. 다만 한동훈의 중요한 건 반성이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이런 말도 과거 했었죠. 이걸 보더라도 전한길의 최근 행보와 과거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특히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 쭉 보면 알겠습니다만 김문수가 과연 1위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최종 2명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고, 한동훈은 정말로 누리 PD가 예상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출마해서 뭐랄까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과정이 있죠. 2명을 뽑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조경태에게 몰아줄 것인가.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쪽팔리는 일이 된다고. 조경태한테도 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장동혁 과연 김문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한계는 진짜로 출마를 할 수 있는가, 당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런 어중중한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번에는 과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어서 1위, 2위를 위협할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